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어쩌면 전 몇 달 전부터 하락장을 대비했음에도 당해보니 역시나 쉽지 않음을 알게 된 하루하루입니다. 비트코인이 예상외로 잘 버텨주는 게 지수 반등 줄 것 같은데 아리송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요? 상승 추세 중일 때는 웬만하면 일본 기준으로 80에서 120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이 계속 나오다 보니깐 심리상으로 비중을 세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일배수 상품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보통 다들 개별주 2배 레버리지 혹은 지수 3배 레버리지를 들어가죠. 상승 추세 중일 때는 존버하면 살려주니까 문제 없는데 추세가 깨져버린 상태에서는 존버하면 언젠간 살려주겠지만 물을 타지 못하면 그게 몇 년이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달 일정 부분 예수금을 투입할 수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비중 관리에 대한 계획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저점에서 매수 몰빵을 하지 못하는 것과 빅스 고점을 맞출 수 없다는 걸 알고 현재는 분할 매수도 정말 50분할 100분할 할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좌측은 나스닥 선물 2일봉이며 우측은 빅스 선물 2일봉입니다. 빅스 선물이 빨간색 12평선 아래로 내려올 때 당연히 지수는 반등을 시도합니다. 헌데 다시 빅스 선물이 12평선 위로 튀어 올라버리면 다시 지수는 저점 테스트를 하거나 혹은 저점을 깨고 더 아래로 내려와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빅스 선물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예측이 안 됩니다. 허나 빅스 선물은 특이하게도 매달 롤오버라는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죠. 현재 제가 보는 빅스 선물 가격은 32.5입니다. 그런데 4월 9일 롤오버 때 적용되는 가격은 4월 4일 금요일 마감 기준으로 28.52 가격으로 강제적으로 낮춰지게 됩니다. 물론 ETF 상품에는 이 가격이 적용되지 않지만 빅스 선물 자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조 지표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재미난 게 빅스 선물이 롤오버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상승하거나 낮아지게 되면 파동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캔들 위치에 따라서 해당 캔들 위치가 어떤 이평선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로 결정이 나니깐 스토캐스틱 파동들의 움직임이 바뀌면서 추세를 어느 정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4월 9일 이후에 빅스 선물이 강제적으로 4월 4일 가격 기준으로 보면 30 아래로 내려온다는 말인데 그 이후에 계속 빅스 선물 수치가 내려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바로 코로나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략 10일 정도 흐른 후에 빅스 선물이 아래로 쫙 내려오면서 지수 반등 랠리가 나온 경우입니다. 리먼 사태 2008년도를 보시면 빅스 선물이 롤오버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내려왔지만 바로 다음 캔들에 다시 위로 튀어 올라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4월 9일 이후 지수가 반등 랠리를 주던가 혹은 4월 9일 이후에 지수가 추가 하락을 더 하던가. 그러면 만약 빅스 선물이 4월 9일 이후 2일봉 기준으로 12평선으로 내려오지 않고 또다시 위로 튀어 올라 버린다면 진행 중인 지수의 하락 추세는 16일 부근까지 열릴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4월 9 이후 지수 반등 랠리가 나온다면 일단 빅스 선물 미니 상품의 롤오버가 진행될 4월 16일까지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빅스는 세 가지입니다. 빅스 현물이 있고 현물은 현재 45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빅스 선물이 있고 빅스 선물 미니가 있습니다. 빅스 선물이 먼저 롤오버가 진행이 되고 다음이 빅스 미니 선물의 롤오버가 진행됩니다. 세 가지를 다 이해해야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라 설명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걸 QQQ 인버스 PSQ 2일봉 상품 차트 기준으로 보면 4월 9일 수요일까지 인버스가 5 이평선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하느냐 혹은 12평선 부근까지 밀려주느냐의 차이입니다. 빅스 선물 롤오버로 빅스 선물 자체 값이 하락을 했지만 추가 하락을 만들지 못하면서 다시 위로 튀어오른다면 추가 지수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4월 10일, 11일 목요일, 금요일의 저점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4월 16일 빅스 선물 미니의 값이 강제적으로 또 낮아질 테니깐 그쯤에서 지수 반등 랠리 가능성이 생깁니다. 저만 이해하는 내용 같아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빅스 선물은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며 이건 결국 지수의 상승 하락을 결정짓게 됩니다. 숏에 대한 프리미엄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세력들이 숏을 매수해서 해칭을 한다는 의미는 지수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뭐 다 어렵고 나는 그냥 정말 몇십 분할해서 TQQQ 상품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 일본 기준 80일 이평선이니까 일본 기준으론 42평선까지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4월 달에 일본 기준 42평선까지 올라가는 건 그림이 솔직히 별로 안 이쁘고 4월 달에는 일본 기준 40일 이평선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8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는 게 그림상 이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대략 QQQ 기준으로 갭이 있는 $465 정도 부근까지는 상승 기대치를 열어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4월 4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0% 정도 지수 상승입니다. 거기서 추가 하락을 한다고 해서 저점을 추가로 깰지 말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패닉셀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추가 저점은 한 번 더 깨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틀 만에 50% 가까이 떨군 SOX의 일배 상품입니다. 다음 저점 부근이 대략 $145 정도 됩니다. 물론 거길 갈지 말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략 SOX의 상품으로 해본다면 $6.6 정도가 됩니다. 2022년도 저점과 거의 유사한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2025년도 저점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45 저점 전에 갭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 갭을 채우고 $145 아래로는 가지 않는다면 $145 이탈을 기다리던 분들에게는 킹받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하면 됩니다. 선긋고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여기가 바닥일 거야 예측을 하고 비중 매수 실패한 순간부터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건지 파악하기도 전에 본인 계좌의 돈은 삭제가 될 테니깐요. 해당 갭이 있는 부분이 대략 SOXX ETF 기준으로 152에서 $15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4월 4일 종가 기준으로 152에서 $150까지 빠진다면 SOXX 한 배수 기준으로 대략 3에서 5% 정도 추가 하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SOXL 기준으로 6에서 $8 사이에 일단 평단가를 맞추면 반등 랠리 줄 때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떨어진 만큼 그만큼 상승도 크겠지만 대신 리스크도 많기 때문에 투자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현재는 현금 많은 분이 짱입니다. 저점에 매수할 수 있다는 생각 마시고 분할 매수 50분할 100분할 할 마인드로 임하시길 바래요. 되도록이면 3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지금 수익을 크게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수익을 조금은 적게 내더라도 최대한 손실액을 적게 가져가는 방향성으로 레버리지 투자는 정말 전체 시드 대비 적은 비중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트럼프가 주말에 더 이상 이상한 행동하지 말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요약해보자면 4월 9일 이후 빅스가 더 상승을 못한다면 16일 부근까지 반등 랠리 가능성, 허나 4월 9일 이후 10일부터 다시 빅스가 오른다면 16일 부근까지는 지수가 추가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부디 16일 부근까지 지수가 상승해서 많은 분들이 현금 확보와 익절할 수 있는 텀을 주길 바라봅니다. 4월 18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4월 17일이 옵션 만기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